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나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오디오용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럽의 시민혁명 이후에 영국은 왕실이 유지되었지만 프랑스는 왜 왕실이 없어졌는가 하는 궁금증인데요. 그 유래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바탕 위에서 중국과 일본이 현재의 정치체제를 갖게 된 이유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국이 왕실이 아닌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이유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 말이 꼭 맞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임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 17세기에 상업이 꾸준히 발전하면서 영국과 프랑스에는 부르주아라는 신흥계급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상공업에 종사하다 부를 쌓은 중산층 부자들로 귀족은 아니었지만 당시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회의 중심이 된 이 부르주아 계급이 자신보다 하층 계급과 혁명을 함께하면 공화제가 되고 혁명 기간에 귀족과 같은 상류 계급과 손을 잡으면 입헌군주제가 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영국의 찰스 1세는 17세기 중반 청교도 혁명 중에 처형당하였고 프랑스의 루이 16세는 18세기 후반 프랑스 혁명 중에 처형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왕이 신하에게 몰래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은 꽤 있었지만 영국과 프랑스처럼 민중의 손으로 왕들을 공개 처형한 경우가 있었을까요?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요. 그렇다면 왕을 공개 처형한다는 행위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 말은 영국과 프랑스가 그만큼 시민의 힘이 강했던 국가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하루아침에 왕을 공개 처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시민의 힘이 공개 처형이라는 형태로 표출된 것이라 보는 것이죠. 이 두 혁명은 비록 약 1세기라는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모두 시민혁명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혁명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즉, 영국은 왕실을 유지하는 입헌군주제로 프랑스는 왕실을 없애는 공화정으로 간 것이죠. 혁명의 발생 시기는 영국이 프랑스보다 먼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랑스 혁명부터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프랑스 혁명 당시 프로이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주변의 왕정 국가들은 프랑스 혁명이 자국의 정치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여 프랑스 혁명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 개입을 시도하였습니다. 따라서 혁명을 완수해야 하는 프랑스에게는 다른 나라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군대가 필요했죠. 그런데 이 군대를 구성하는 것은 바로 하층 계급이었습니다. 즉, 시민들의 힘이 커진 상태에서 전쟁터로까지 나가는 그들에게는 그 누구 못지않은 발언권이 있었고 부르주아는 그것을 없애는 것이 쉽지 않았죠. 반면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시민혁명에 따른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었고 따라서 청교도 혁명 이후 크로멜은 가차없이 하층 계급을 탄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찰스 1세 처형 후 크로멜의 독재 정치를 보면서 공화정은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부르주아 세력은 귀족과 연대를 강화하여 찰스 2세를 즉위시키며 왕정을 복구하는 결정을 한 것이죠. 다만 부르주아 세력은 의회제를 주장하였고 귀족들은 군주제를 주장한 차이점이 있었는데 이를 입헌군주제라는 절묘한 타협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물론 이후 찰스 2세가 왕정 복구를 노리고 제임스 2세는 전제정치 부활까지 노렸지만 결국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으로 정리되면서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영국식 입헌군주제가 확립되게 됩니다. 반면 프랑스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국의 침략 위기에서 하층민이 주를 이루는 군대의 주장을 무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죠. 따라서 부르주아는 하층민인 프롤레타리아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군주제는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도 이후 부르봉 왕조가 부활했다가 다시 2월 혁명을 통해 공화정이 채택되는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결국 프랑스는 프롤레타리아의 힘이 강해지며 공화정을 택하고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참고로 프랑스의 제1공화정은 프랑스 혁명 이후이고 제2공화정은 2월 혁명 이후이며 제3공화정은 2차 대전 나치 파리 침공까지입니다. 제4공화정은 2차 대전 이후 1946년에 성립되고 1958년 드골 대통령 취임으로 제5공화정이 성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또 한 가지 생깁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중국도 청황실이 사라지는 신해혁명부터 모택동의 대장정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까지 언제나 혁명의 주체는 노동자, 농민 등 하층 계급이었습니다. 그들이 왕조를 혁파하는 시민혁명의 주체였기 때문에 중국 황실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모택동이 이끈 대장정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죠. 아울러 제1, 2차 아편전쟁을 통하여 중국식 전제국가를 무너뜨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도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중국의 혁명 주체들, 즉 농민들은 그 서양식 체제 중에서도 자본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공산주의자를 박멸한다는 명목으로 장개석 군대가 게릴라전을 하는 홍군에 대해 농촌을 통째로 불태워버리는 이른바 초토화 작전 등 무리한 정책을 취하지 않고 모택동의 홍군처럼 농민을 살피고 보호하는 정책을 유지했어도 과연 중국의 백성들이 공산주의를 선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열강들은 공산주의 모택동을 경계하고 장개석 정부를 지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모택동이 걸어갔던 행보를 보면 더욱 아쉽게 생각되죠. 반면 일본은 중국이 아편전쟁으로 서구 열강에 당하는 것을 보면서 서양식 체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서양식 군대, 서양식 공업 생산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문화까지도 모두 서양식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서양 열강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막부 체제보다 왕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체제가 개혁에 더욱 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왕에 있던 덴노 제도를 이용하여 대정봉환이란 정치행위를 한 후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을 살펴보면 17세기 초반 필그림 파더스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갈 때 만든 플리머스 서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황무지를 개척하며 살아나가야 할 자신들의 공동체가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시민혁명이 발생하기 전으로 영국인들이 전제왕권 이외의 정치체제는 상상하기 힘든 시대였죠. 따라서 미국의 최초로 당도한 필그림 파더스들은 플리머스 서약에 영국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즉 영국인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맹세를 삽입하여 스스로의 결속을 다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영국이 프랑스 등 타국과의 전비 충당을 위해 미국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며 압박하자 결국 독립전쟁이 발생한 것이죠.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과 같이 독립 후 미국의 정치체제를 결정해야 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이유를 영국과 미국의 상하관계에서 찾았고 이는 자연스럽게 미국을 통치하는 모든 권력을 각주에 철저히 분산시키는 연방제 공화정을 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그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여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철저히 분리된 미국 정부가 출현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 전통들이 오늘에까지 이어져서 왕정, 공화정 뿐만 아니라 운전부터 시작해서 생활의 소소한 것들까지 영국과 미국은 반대의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감히 예상컨대 그런 것들은 미국의 영국에 대한 반감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치 백인들이 딱 달라붙는 청바지를 올려입는 것에 대항하여 흑인들이 헐렁한 청바지를 내려입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영국과 프랑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정치체제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말이 꼭 맞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